UCLA가 로즈볼 경기장을 떠나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패사디나시와 운영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A 이사회가 마크 월터의 LA 레이커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12월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암 예방에는 체중보다 복부지방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윤석열이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패서디나시와 로즈볼 운용위원회가 UC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UCLA가 로즈볼 경기장을 떠나 잉글로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미식축구팀 홈경기를 이전하려 한다며 이는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UCLA가 로즈볼 스타디움을 포기하고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UCLA의 로즈볼 경기장 임대 계약은 2044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낮은 관중 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이사회가 LA 다저스와 영국 첼시 FC의 공동 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마크 월터가 약 10억 달러의 LA 레이커스를 인수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LA 레이커스의 지배주주였던 지니버스는 앞으로도 구단 총재 직함을 유지하며 당분간 구단 운영 전반을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지니버스는 지난 6월 NBA 이사회 승인 절차를 조건으로 마크 월터에게 구단을 매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해 1년 유예하고 이후 1년 연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이르면 다음 주 공식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방중부제도는 연방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12월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관리와 함께 허리둘레로 알 수 있는 복부지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은 내분비과 연구팀이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체질방 지수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반면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지표인 허리둘레가 클수록 암 발생 위험은 더 커졌고 정상 체중 범위 내에서도 허리둘레가 높을 경우 암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장수영 교수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체질방 지수가 높다는 것이 단순히 체지방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10배 감소하기 때문에 체질방 지수만으로는 노인의 체성분과 대사 건강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영국이나 호주에도 제공하지 않았던 민감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곽 사령관이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 등에 대한 거점 확보라는 것이 결국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곽 사령관은 질서유지는 수긍할 수 없고 시민보호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